안녕하세요. 사랑방 대박 운세입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년복 좋은 띠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말년복 좋은 띠와 또 왜 좋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성은 85.6세, 남성은 79.9세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 21세기에 살고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께 여쭈보면요, 나이 들어서 안 아프고 연금 받고 살면 최고지 하시는 분이 거의 80,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이 잘 돼야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명리 오행적으로 말년복이 좋다고 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한 가지인 띠와 태어난 해운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년복이 좋은 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1년 갑인생 범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인생 분들의 성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께서는 기본 심성은 참 어질고 어떤 일을 해도 추진력이 있습니다. 항상 당당함이 있고 좀해서 남한테 기죽지 않습니다. 이분들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활동적이며 민첩하고 독립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위험성이 있으며 동정심도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으로는 자존심이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바탕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여 앞뒤 안 재고 덤비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재물을 축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께서는 윗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기인을 만날 수 있는 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51세는 갑인생입니다. 명리 오행적으로 갑인생의 갑도 나무로 보고 갑인생의 인도 나무로 봅니다. 이 나무는 건축하는 데 쓰인 제목으로도 풀이하고 또 열매가 열리는 유실수로도 봅니다. 유실수 나무 2그루를 가지고 있으니 먹을 복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말년에는 행복함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운이 또 있습니다. 사주명리에서 12운성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운의 강약을 파악하는 별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갑인의 갑이 인을 보면 12운성으로 걸록지가 됩니다. 이 말씀은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의미와 국가의 녹을 먹듯이 탄탄한 경제적인 재력을 갖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듯이 12운성으로 보아도 운세가 강한 운세입니다. 물론 생년월일시를 넣고 보는 것이 정확도는 상승하지만 지금은 생년월일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띠로만 보는 것으로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갑인생 자녀분들은 아버지의 활력이 넘치는 체력과 도전 정신에 대한 존경심과 실천력을 배우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책임감과 부지런함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식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지런함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그대로 옮겨받은 자녀분은 부모님께서 하시던 방식 그대로 인생을 꾸려갈 것입니다.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란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탐스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갑인생분의 노후의 말년복이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재물은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영양가 많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47세 무오생입니다. 그럼 무오생분들의 성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께서는 타고난 신중함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무겁고 남에게 잘 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하면 한다는 기질이 있습니다. 성격이 무던하고 실천력이 강합니다. 나이가 들면 품행이 좀 중후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착하고 정직하며 남한테 고개를 잘 숙이지 않습니다. 행동 양식은 정적인 면보다는 동적인 면을 보입니다. 외모가 준수하거나
매력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들께서는 교육적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성공, 승진, 번영이 따라올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 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거두을 수 있는 운기를 타고났으며 오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것입니다. 유년기에는 장남이나 장녀의 역할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무호생분들께서는 중장년부터 운이 들어오며 말년에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명리오행적으로 무호생의 무는 물기가 없는 넓은 들판이나 태산 같은 흙을 의미합니다. 오는 화롯불이나 모닥불 또는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열을 의미합니다. 무호생은 물기가 없는 넓은 들판에 모닥불이나 용광로 같은 불 같은 열정으로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말은 목표를 향해 달릴 때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12운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무호생의 무가 올을 보면 12운성으로 제왕지가 됩니다. 제왕지란 자신의 능력과 운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를 의미합니다. 무호생은 자신이 깔고 앉아있는 곳이 제왕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가 있고 운기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때를 말합니다. 무호생은 타고난 해운이 좋은 만큼 항상 가슴에 새기고 패기와 자신감으로 나아가신다면 행복한 말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 분야나 전기, 통신 등 전자기기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분이 참 많고 연봉도 좋아 자신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5세 경신생입니다. 이분들의 성품을 알아보면요, 본 바탕이 순진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그릇된 생각 없는 순수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함을 나타내고 자유분방함이 있습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지만 움직임이 많은 편입니다. 이분들께서는 겉은 유연하게 보여도 내적으로는 원리 원칙을 준수할 줄 알고 소신이 있고 결단성도 있습니다. 여성은 애교가 많은 편에 속하며 돈이나 금융 이쪽으로 인연이 많은 분이 많습니다. 오행으로 쇠의 성분인 금오행이 3개 이상이면 부동산으로 재물을 축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윗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있으므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재물 치력에 도움이 됩니다. 명리오행적으로 경신생의 경은 땅속에서 막 캐낸 보석으로서 아직은 가공되지 않은 원석입니다. 경신생의 신은 원석으로서 아름답게 가공한 보석으로서 다이아몬드나 금, 은 같은 아름다운 기금속을 의미합니다. 태어난 해운이 원석과 기금속을 다 가지고 있으니 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석을 기금속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당금질을 위한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물처럼 유연성과 화합력을 키우는 것이 재물을 치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운성으로 보면요, 명리오행적으로 12운성이란 운이 들어오는 해에 그 운의 힘을 강약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태어난 해운이 12운성의 걸록을 깔고 앉아 있는데요. 걸록이란 국록과 같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주는 직장운이 좋고 사업운도 좋으며 평생 안정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들께서는 능력도 있지만은 인덕도 있는 편이므로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가 있는 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는 남부럽지 않은 말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4세 신유생입니다. 이분들의 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겉으로는 따뜻하고 온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칼 같은 냉정함도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하며 매사 예리함과 정밀함, 세심함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깔끔하기도 합니다. 두뇌가 좋고 수리력이 좋아 계산을 하면
웬만해서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분들께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사람을 거느릴 수 있으며 건세를 얻을 수 있고 조금 강한 운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도력이나 지속력과 리더십도 있습니다. 이런 운기 때문에 무엇이든 솔선수범할 줄 알고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끝내는 성격이므로 모든 면에서 뒤끝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바르게 지도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자녀들도 부모를 잘 따르고 부모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잘 하는 편입니다. 신유생의 신은 잘 가공된 보석을 의미합니다. 신유생의 유도 가공된 보석을 의미합니다. 년운에서 보석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던 자손성가하던 이분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운기가 있습니다. 태어난 해운의 아래 위가 모두 보석으로 제복을 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운의 힘을 가늠하는 12운성으로도 신유생의 신이 유를 보면 관대라고 합니다. 관대란 궁궐의 재상들이 머리에 쓰는 것으로서 관은 갓을 의미하고 대는 허리에 두르는 품대를 의미합니다. 태어난 해운이 관대에 앉아 있는 형국으로 중년 이후에 제복이 발복합니다. 이렇듯이 이분들께서는 자신들의 복도 있지만은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게 될 것입니다. 노후에는 인복, 재물복, 자녀복이 어우러져 만년히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2세 개생입니다. 이분들의 성품은요, 평소에 조용하면서도 침착한 면이 있습니다. 맑은 계곡물처럼 깨끗하며 법의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격 자체가 착합니다. 마음은 여리고 모질지가 못합니다. 이분들께서는 주변에 의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들의 특성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조정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개생분들 중에 판사나 검사, 형사, 금융 등 확실함이 요구되는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운기를 타고났으므로 말년에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지인이나 동료, 친구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이나 검정 거래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재물 축적에 도움이 됩니다. 이분들께서는 자녀들이 똑똑하여 말년에는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띠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따르게 되고 부모 또한 자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50대 이후에는 재물운이 있는 운이므로 이때의 재물이 말년에는 비틀바라게 될 것입니다. 개생의 개는 아주 맑은 샘물 같은 물을 의미하고 개생의 해는 아주 많은 강물이나 바다와 같은 넓은 대수 같은 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물은 유실수를 키울 수 있고 유실수는 개생의 식복이 됩니다. 식복을 상징하는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운의 강약을 의미하는 12운성으로도 제왕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곳이 제왕지입니다. 제왕지란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의 권력처럼 왕성한 운기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중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제복이 발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는 서로가 이해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운을 더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창고에 쌓기 위해서는 전략 또는 노력을 하는 마음가짐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너무 성급하게 일을 벌여놓으면 기회를 놓치기 쉬운 운기이므로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서 나아가시면 말년에는 운이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말년운이 안 좋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명리오행적으로 띠로만 보는 것으로서 연월일시를 넣고 보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띠궁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는 원숭이 띠와 잘 어울립니다. 아주 좋은 관계로서 사업 파트너로서 일맥상통하는 편입니다. 서로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띠는 아주 성공적인 합이 잘 맞는 띠입니다. 다음은 소띠입니다. 소띠는 닭띠와 아주 좋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서 좋을 뿐 아니라 이성관계에서도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이며 이 두 띠는 사랑과 함께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범띠입니다. 범띠는 말띠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두 띠는 상호 신뢰와 상호 이해 속에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결혼 상대나 사업적인 상대라도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두 띠는 성공적인 만남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양띠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두 띠는 이성적인 만남이나 사업적인 만남으로도 일맥상통하는 사이이므로 가장 좋은 짝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상호 사랑과 이해 속에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띠의 결합은 무한한 성공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띠의 궁합입니다. 다음은 용띠입니다. 용띠는 쥐띠와 잘 어울립니다. 이 두 띠는 너무 잘 맞는 띠궁합입니다. 서로가 넓은 아량으로 감싸줄 줄 알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서로가 수레를 끌고 밀어주는 관계로서 이상적인 결합입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아주 특별한 추억으로 평생 가슴속에 남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뱀띠입니다. 뱀띠는 닭띠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성적으로 사귀거나 사업 파트너, 결혼 상대로 손색함이 전혀 없는 좋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믿고 협력할 줄 알며 이해도가 높습니다. 매우 조화롭고 성공적인 한 쌍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말띠는 양띠와 잘 맞습니다. 이 두 띠는 마음이 잘 맞고 성공적인 사이로서 서로에게 강한 친밀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애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서로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서로 몸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부부의 연을 맺으면 백년해로 할 수 있는 띠입니다. 다음은 양띠입니다. 양띠는 토끼띠와 잘 어울립니다. 이 두 띠는 서로가 매우 강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사랑과 사업 파트너로서 가장 좋은 상대자입니다. 서로가 공통점이 참 많은 편입니다. 어떤 일이든 함께하면 성공 확률이 높고 무한한 발전과 번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쥐띠와 잘 어울립니다. 이 두 띠는 서로에게 깊고 강한 친근감을 줄 수 있고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입니다. 서로가 지향하는 목표와 성격이 비슷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띠는 서로가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사랑과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닭띠입니다. 닭띠는 소띠와 잘 어울립니다. 이 두 띠는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고 이해관계도 문제없습니다. 서로가 상당한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닭띠와 소띠는 서로 좋은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없습니다. 이 두 띠는 협력을 하는 관계로서 풍요로움은 덤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띠입니다. 개띠는 말띠와 잘 어울립니다. 이 두 띠는 매우 잘 맞는 띠입니다. 연애와 사업적인 면에서 성공적이고 행복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화합이 영원한 결속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개띠의 솔직한 면이 서로의 신뢰감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양띠와 잘 어울립니다. 서로가 어떤 상황에서든 이해도가 높으며 결혼이나 동료로서 아주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 두 띠는 조화롭고 행복한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훌륭하게 잘 이해하며 무난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것으로서 말년복 좋은 띠와 띠별 잘 맞는 띠 궁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방 대박운세입니다.